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재미있는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이걸 먼저 읽으면서 오늘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한국일보 오늘장 김대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건축출판사 상상이라고 하는 곳의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가려진 옛사람의 미덕이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제가 다는 안 읽고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전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며 서구 근대도시가 형성되었다. 간의 수공업이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형으로 바뀌면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교육시설, 주택, 시장 등 사회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였고 이 과정 중에서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과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 간에는 많은 갈등이 생겨났다. 이렇게 쭉 오다가요. 이제 고달픈 도시 생활을 좀 나열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내적 도시의 갈등 양상을 부의 축적으로 해결하려 한 서구 사회의 집권자들은 이제 탐욕이 이제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산업화에 의한 자본력과 기술적 전쟁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야망 사업을 펼쳤다. 항해수를 발전시켜 타문명의 사회로 나아가며 소위 제국주의의 각축장으로서 서로 경쟁하듯 확장해 나갔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주인이었던 인디오들은 서부 개척 시대를 거치면서 수천만 명이 학살당했고, 인디오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이분은 인디오라는 말의 어원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국립공원에서 소수 부족만이 보호받는 모양으로 전락했다. 이게 인디오들은 인디오라 칩시다. 인디오가 누가 지은 이름인지는 이분이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유럽의 패권의 탐욕을 가진 유럽인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평화로운 원주민들을 학살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아프리카 대륙도, 아프리카 대륙이 지구온난화와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나요? 후진적인 정치체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력으로서 극복해내고 옥토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은 연간 강 수량이 1000에서 1200 ml, 이스라엘은 500, 약 500입니다. 그러나 물 활용량은 한국이 20에서 30%입니다. 아마 4대강 공사 이후에는 올라갔겠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절반에 미치는 양이지만은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 인해 가지고 90%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느닷없이 온난화로 또 갖다 붙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곧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도덕의 궤적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반갑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부끄럽다고 해야 될지 우리 한반도의 사진, 그 유명한 사진 있죠? 밤 사진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해 가지고 남과 북에 아주 어둠이 지배하는 북한과 찬란한 빛이 가득 차 있는 남한을 비교하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나옵니다만은 지금 이 사람은 환경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저렇게 되어버린 게 어디 환경 때문이고 온난화 때문입니까? 그뿐인가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도 유럽인들의 식민국가로 오랫동안 수탈의 삶을 살아왔다. 이 사람은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럽인들의 영향을 미쳤네요.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그 혁명 조직이 있습니다. 폴포트를 위시한 혁명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960년대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와서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이른바 폭력 혁명 조직이 되어가지고 그 캄보디아를 킬링필드, 지옥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동남아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언급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이와 같은 패권주의적인 폭력 방식을 서로 경쟁하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도 세계 패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서구의 폭력성 또는 전쟁을 통한 패권, 뭐 이런 거를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원래 그 현장이 평화로웠다거나 과거가 아주 평화로운 천국 같은 곳이었다거나 이런 식의 환상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지배와 욕망의 폭력이 이룩한 서구 사회의 합리주의적인 도시화 문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사회 문화적 관점에 어떤 제어 장치를 두는 시선은 발견하기 어렵다. 우리에겐 사실 그들이 같이 못지않은 미덕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우리에겐이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고, 과거의 우리에겐이라고 이제 미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관념론과 유물론을 대응할 수 있는 주리론과 주기론이 있었고, 근대 이론을 대변할 실학사상이 있었지만 옛사람의 철학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본다면 서구식 줄을 서는 문화는 우리의 것과 달랐다. 서구식 줄을 서는 문화. 대충 이분이 어떤 환경관, 세계관, 경제관을 갖고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왜 이 칼럼을 제가 드러냈냐면, 이게 바로 좌익적인 세계관. 제가 늘 영상에서 좌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좌익이라고 한다면 빨갱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좌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큰 부분에서는 같이 이제 가는 물줄기긴 합니다만은 좌익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인간의 심리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단어를 여기다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분의 칼럼을 소개하는 거예요. 서구식 줄을 서는 문화. 예, 우리 정교조 교사들이 평준화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지금은 평준화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으면서 학업 성취도 중간층들이 다 밑으로 무너져 내려와가지고 평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준화라는 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이런 데서 전혀 논하지 않습니다. 예, 저절로 됐거든요. 저절로인지 의도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줄을 서는 문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중국적인 문화, 예를 들어 우리가 관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 형님 잘 모릅니까? 야, 응?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점심때 지나가지고 2시에 말이지 내 후배 갈 기다, 좀 잘 봐줘래, 이런 거. 제가 아마 다른 도시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다른 도시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그냥 신문 기사로만 접할 뿐이고, 이곳 경주가 대표적으로 그런 도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가 공기관 청렴도가 아마 전국 꼴찌일걸요, 경주가. 그러니까 줄 서는 문화라고 표현을 해버리고, 그걸 하지 말자고 하면은 이제 우리끼리 아름아름 관시 그런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경쟁을 억제해버리고,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이제, 지금 보면은 민주화라는 이름을, 어떤 민주인지 정체도 모를 민주화라는 이름을 들고 나와가지고 마패인 것처럼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아는 사람 있으면 사업 따내고, 아는 사람 있으면 학교 진학하고, 가사 한 점 받아내고, 공무원 취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박살을 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잘 이루어져 있던 곳이 조선이고, 현대 조선으로 남아있는 실체, 샘플이 지금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문화가, 경제가 저렇게 망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마을의 어르신에게 순서를 양보하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울려 대소사를 함께 논의했다. 오늘날처럼 경제적, 계급적 갈등이 극심한 시절이 없었던 것 같다. 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미덕과 관습들이 옛것 또는 낡은 것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해왔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운 정쟁과 갈등이 많은 요즘, 요 말은 맞죠? 요 말을 갑자기 끼워 넣습니다. 요즘 오래된 조상들의 지혜가 맑은 가을 하늘처럼 가슴에 촉촉이 내려앉는다. 마지막에 이제 감성적인 마무리까지 하는데요. 내일이 한글날 아닙니까? 나란 말싸미 뭐 이렇게 시작하는 마치 백성들의 처지, 궁핍한 처지를 애달게 성군으로서 걱정하는 듯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가짜입니다. 노예제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버린 종모법을 만든 게 세종이라는 사람인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를 추앙해주고 있는 사대부 둘러붙는 성군 지칭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본격적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바로 세종이거든요. 그런 세종이 갑자기 성군인 듯 글자를 만들어서 보급한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글자라는 것은 정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영어에 대해서 학교의 원어민 교사들을 두고 정규 수업으로 영어를 하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물론 좀 진영이 넓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민족적인, 감성적인 민족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과 또 좌익적인, 뭐 비슷합니다. 민족적인 것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자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기득권을 점하고 정보를 점하고, 정보는 곧 이제 권력이고 부죠. 부의 상징이죠. 그렇게 이제 연결해 나가는 것처럼 지금 영어가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글 선생이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잉글리시 디바이드를 만들어낸다. 언어로 인해서 사람들이 격차가 만들고 벌어지게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집에는 과외 선생님을 부르거나 또는 유학을 보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악착같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내일, 물론 노는 날이니까 하루 쉬면 좋긴 한데 한글날이라고 이제 성정성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착취 사회, 또 바로 이웃집들끼리 길들이고 계급화되어 있는 사회, 그걸 이제 깨버린 게 이제 근대화인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근대화에 대해서 무언가 줄서기를 하고 패권 질서에 사로잡혀 있고 삭막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10월 6일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 바이러스를 맞아가지고요, 시장의 자유 대신에 국제 연대로 코로나 위기 넘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연대로,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이런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들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국가 통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가야 된다. 그걸 이 사람들은 또 민주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또 시장의 자유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종교 분포도로 분석을 해보면은 개신교의 나라, 그 다음에 이슬람의 나라, 그 다음에 가톨릭의 나라를 쫙 봤을 때 가톨릭과 이슬람 지배적인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바닥인 걸로 그렇게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가 항산 항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광에서 인심 난다고 했나요? 또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나이 들면은 입 다물고 지갑 벌려라, 뭐 이거는 조금 약간 억지로 나간 말이긴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기록과 연구 자료로 통해서도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도덕심도 파괴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잠깐 빼들어 가지고
짚히는 것만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도덕의 궤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이클 셔머. 마이클 셔머의 도덕의 궤적은 혹시나 크리스찬 분들이 들으면 약간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그것대로 청교도 정신으로 연결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까 너무 꽃깝게 듣지는 마시고요. 과학과 이성의 시대, 인류는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이렇게 도덕 우위의 세상이 아니라 과학과 이성의 세상이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한다, 더 미덕을 발휘하게 한다, 뭐 이런 류에 관통하는 책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럿 다이아몬드, 리처드 도킨스,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책 추천을 뒤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아주 도발적인 책을 내어가지고 일부 크리스찬들로부터는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뇌생남이다 라는 지칭을 받는 아주 극단의 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추천까지 해놓았으니까 크리스찬 분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는 책입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과거의 폭력적인 죽음의 얼굴, 아까 이 칼럼에서 가려진 옛사람의 미덕이라고 하는 이 칼럼에서 인디오라고 하면서 원주민들이 평화를 유럽에서 이제 가서 학살하고 무너뜨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해골이 나오거든요. 해골. 비참하게 이게 함몰되어 있고, 여기는 화살로 뚫려 있고, 가슴은 단도로 뚫려 있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제 해골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과거 원시 폭력 사회에 대한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노마메족의 실상을 오랫동안 종적 추적을 하면서 썼는 그 고결한 야만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집단을 계속 꾸준히 관찰한 것이죠. 고결한 야만인이 고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꼬는 제목인데요. 그리고 다니엘 핑크인가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그런 것들을 사료로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원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평화로움으로 조작된 인간의 원초적인 역사, 원시 전쟁. 이 보면은 자, 해골이 있고요. 해골 위에 보시다시피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 원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도덕의 궤적이라고 하는 책도 마찬가지인 게 아주 거친 폭력, 아주 거친 폭력. 아까 이렇게 막 머리가 함몰되거나 가슴에 단도로 찔린 구멍이 있거나 이런 아주 폭력적으로 죽은 사망자가 25, 30% 이런 식으로 이제 도표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갑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반도의 사진, 이 사진은 아마 유명하니까 다 아실 겁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남한의 야경입니다. 암흑과 광명의 극단적인 갈림을 이 책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책에서 제가 하나를 뽑은 내용은요, 송팽이 칼럼을 제가 빠뜨릴 뻔했습니다만은, 조선 제일 뻔뻔녀 추미애 이야기겠죠. 조선 제일 뻔뻔녀. 아까 이 김대석이라고 하는 옛 사람들의 미덕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 사회로 가버리면은, 조선 제일의 뻔뻔녀라고 하는 이 추미애는 추미애를 비판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유도 없어지고, 추미애는 이런 여자들은 우리는 늘 아랫단에서 개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고 착취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이런 여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권력 세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아까 이 사람이 말했던 옛 사람의 미덕이라는 사회는 송팽이 칼림 한번 읽어보시죠. 나중에. 조선 제일 뻔뻔녀입니다. 어제 신문인데요.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이라고 하는 악의 정책, 또 악의 협동조합, 이런 세션도 있습니다. 책에 나오진 않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협회, 연맹,
뭐 연합 이런 단체들도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악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 버리면은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옥죄게 되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예, 거기에 돈이 있기도 하고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중국 바이러스 국면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제가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9.11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9.11 테러에 대해서 스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상 강연에서 테러리즘은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테러가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을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고 승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포를 통해서 그것만 아니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더 극단적인 사람들의 자유를 옥죄할 정책을 동의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미국은 1990년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FBI에게 국회에 가서 승인을 요청하라고 했죠. 하지만 국민과 의회는 안 된다. 경제에 끼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이익을 정당화하기에는 사회에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부해 버린 거예요. 하지만 9.11 이후 정부는 테러라는 명분과 그것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기밀임을 이용해 국회나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비밀리에 시작했습니다. 막후의 정부를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훌륭한 정부를 갖기 위해 사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보를 갖기 위해 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는 극단적인 리버럴로 가자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안보 위기의 극단적인 상황임에도 미국인들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생활을 지배할 그런 정책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자기들을 리버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국가 해체적인 사람들이 여기 포진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함에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을 제가 예시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책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읽어보자면 자유와 안보의 균형은 모든 정부가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마주치는 난제다. 예, 그 균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더불어 신영복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테러 방지법을 만들고자 그때 박근혜 정권인가요? 그때 하니까 반대를 해버렸죠. 이들은 국가보안법도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극단적인 리버럴이 아니라 극좌의 성향인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바이러스라는 것을 핑계로 그것을 테러 방지법 유사하게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테러를 항상 경계해야 하지만 7가지 신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앞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두려움 그 자체에 희생되지 않는 한 테러리즘은 역사의 경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정의와 자유로 가는 길에서 문명을 이탈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테러리즘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두려움, 공포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로 가는 길로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가슴 벅찬 내용이죠. 9.11이라고 하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극단적 공포 앞에서도 이러할진데 이런 논쟁이 있을진데 우리는 지금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는 독감 유사 또는 독감보다 약한 듯한 우리 이제 지구를 쪼개놓고 봤을 때 북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명분으로 앞세워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무참하게 지금 짓밟고 있죠. 10월 3일 날 그 경찰관들을 10,000명 넘게 동원한 거 한번 보세요. 그 10,000명 넘게 동원한 거 그 자체가 인구의 밀집도를 높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가 논리가 안 맞는 것인데 10월 9일 날 차로도 시위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또 10월 9일 날 또 역시 지금 교육부 총리 유원회 씨는 이제 학생들 학교 가는 양을 좀 늘려볼까 한다라고 하는 애드벌론을 띄웠죠. 저는 그걸 애드벌론이라고 봅니다. 왜? 학부모들의 기대가 커지겠죠. 애들 이제 학교 더욱 정상적으로 가게 되겠구나
예, 왠지 기쁘죠. 그러나 만약에 10월 9일 날 또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 아니죠. 자유주의 진영이죠. 자유주의 진영에서 또 길거리 시위를 했다면은 또 검사를 하겠죠. 마스크 끼고 데모를 함에도. 그러면은 또 학교를 잠그겠죠. 그러면은 또 그 내막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저자들 때문에, 저자들이 우물에 독 푼 자들이다, 마녀다, 저자들 때문에 우리 애가 또 학교 가려다가 무산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조가. 그래서 유원의 시가 에드블론을 띄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정말 그 건축 출판사의 편집장 정도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조롱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 자체가 출판사의 편집장이면 직업 자체가 잃는 직업입니다. 저도 차라리 잃는 직업이면 미친 듯이 더욱더 무언가 주제를 두고 파고드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저보다 훨씬 잃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잃는 자체가 직업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정도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또는 무책임한 게 아니라면 순진하게 이런 칼럼을 내놓는지. 뭐 이런 가톨릭 교황이야 뭐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빼내 가지고 도덕의 궤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단락과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